누구나 고수가 될 수 있다. 당신을 주식 고수로 만들어드리는 고수회전. 오늘은 주키즈의 계좌복구에 진심인 분이죠. 주식 디자이너 문원영 고수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익률을 엄청나게 끌어올릴 수 있는 비법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오늘의 주제는 무엇일지 고수가 직접 쓰는 보조지표. 저도 보조지표를 이것저것 깔아놓긴 했거든요. 많이 깔면 많이 깔수록 좋은 건지. 분명히 이 보조지표는 필요한데 대부분의 주키즈들이 내용도 잘 이해를 못하고 또 활용도 잘 못하겠죠. 제가 오늘 보조지표 3개를 준비를 해왔거든요. 제가 직접 사용합니다. 돈 버는 보조지표 탑3.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핸드폰이라도 꺼내서 MTS 키고 그렇죠. 한번 같이 설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은 아니 무슨 지표길래 이렇게 70%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지표를 사용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죠. 첫 번째 공개해 볼게요. 일목균형표로 이수페타시스 70% 수익. 제가 항상 사용하는 지표 중에 가장 선호하는 또 제가 보기에는 가장 쉬운 지표이기도 하고요. 우리 주키즈들한테도 이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제가 좀 쉽게 재미있게 확실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일목균형표라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대부분의 지표는 주가에 연동이 돼서 움직이는 거예요. 지표를 보고 주식을 봤을 때는 이미 주가가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이 일목균형표의 차이점은 뭐냐면 향후 미래 주가를 알 수 있다. 선행지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수님이 그동안 많은 종목들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었군요. 그렇죠. 일목균형표를 어떻게 분석을 해봐야 큰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기준선과 전환선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기준선은 추세를 나타내는 선이에요. 흐름을 보는 선이겠죠. 그래서 기준선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추세가 상승한다. 기준선이 하락하면 주가는 하락한다. 너무 쉽죠. 다만 이제 여기에서 전환선이라는 게 있어요. 선이. 네. 전환선은 단기 이동 평균선입니다. 단기적으로 매수 타점이냐 아니냐를 잡아내는 선이겠죠. 기준선을 전환선이 돌파를 하게 되면 매수. 기준선에서 전환선이 하락 돌파하게 되면 매도.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기준선은 하락을 하는데 전환선은 돌파한다.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래서 어려운 거야. 이래서 혼자 보면 이래서 어려운 거야. 기준선이 하락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다? 조금 하락의 기운이 오고 있다. 그러면 매수는 자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기준선이 상승하고 전환선이 기준선을 돌파할 때 매매 방법이 있습니다. 일목균형표의 두 번째 매매 방법은 구름대예요. 딱 일목균형표 설정하면 딱 보이는 게 빨간색 어떠한 영역, 그쵸. 파란색 어떠한 영역. 구름은요, 매물대입니다. 쉽게 말하면 구름은 결국은 지지와 저항을 나타내요. 현재 위치에서 빨간색 구름이 있으면 그래도 주가가 강세 구간이구나. 파란색 구름이 있으면 지금은 조금 주가가 약세 구간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서 있어요. 태양을 보고 싶어요. 구름 위에 있는 게 좋을까요? 구름 밑에 있는 게 좋을까요? 위에 있는 게 좋죠?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는 구름이 없는 걸 좋아해요. 하늘을 보고 싶은데 구름이 위에 없는 게 좋겠죠. 그러면 우리가 주키즈가 매수하기 좋은 구름은 어떤 형상일까요? 빨간색 구름에 이미 구름을 돌파를 한 종목 꼭 관심을 가져야 된다. 드디어 이 이수페타시스의 전설의 70% 수익이 어떻게 나왔는지. 네, 차트 한번 볼까요? 사실 흐름은 좋지 않았어요. 계속했어. 그런데 이 정도 바닥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이수페타시스를 딱 봤더니 구름이 빨간색이었어요. 구름층도 돌파를 하는 시점이었어요. 때마침 전환선이 기준선을 돌파를 하기 시작했어요. 매수 타점이 잡힌 거죠. 일목균형표상으로 3박자가 다 맞아 떨어진 거죠. 매도는 그러면 어떻게 알고 하셨어요? 매수를 해서 수익이 됐는데 구름 위에서 만약에 주가가 놀고 있다고 하게 되면 구름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홀딩 전략이 유효한 매매 방법이다. 매수는 우리가 골든 크로스 두 개의 선이 딱 붙었을 때 매수를 하죠. 그럼 매도는 너무 많이 벌어졌을 때 거기에서 기준선의 각도가 한계가 꺾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는 고점 부분이다라고 또 주가가 구름과 너무 많이 벌어져도 역시 좀 매도 타이밍이 왔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수페타시스는 결국 저점에서 사는 사람들은 또 크게 주가가 상승을 했던 것 같습니다. 돈 버는 보조지표 탑3. 제가 직접 사용합니다. 두 번째예요. JYP 엔터테인먼트로
67% 수익? JYP가 어느새 67%나 올랐어요? 네, 엄청 많이 올랐어요. 방송 보고 꼭사주 사신 분들은 다 부자 되셨겠어요. 샀겠죠? 사셨을 거예요? 샀을 거예요. 무엇일지 공개해 볼게요. 짠! RSI. 이거는 저도 추가가 돼 있어요. 그쵸. 네. 하지만 잘 보진 못해요. 그쵸. RSI는요, 상대 강도 지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뭐다? 과매수냐, 과매도냐. 기본적으로 70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 너무 주가가 많이 올랐다. 30m로 떨어졌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다. 완벽하게 저점 구간에서 좀 주가를 잡으려고 할 때는 이 RSI 지표는 상당히 유용하고 또 꼭지에서 꼭 팔아보고 싶다. 나는 주가가 많이 올랐어, 많이 먹었어, 차익했는데 주가가 또 올라가면 화나죠. 근데 그때 RSI를 딱 보면 과열 구간이 아니었던 거예요. 70 위에 있다고 하게 되면 매도, 아직까지 70이 안 됐다고 하게 되면 조금 더 지켜봐도 되겠죠. 다만 이제 RSI도 두 개의 선이 존재를 합니다. RSI 선과 이제 시그널 선이라고 존재를 하고 있는데, RSI가 시그널 선을 돌파를 하면 매수, 반대로 RSI가 시그널 선을 하락 돌파를 했다고 하게 되면 매도가 되겠죠. 기본적으로 RSI가 과열 구간인지 침체 구간인지 먼저 보고, 두 번째는 뭐다? 이 RSI 선이 시그널 선을 돌파를 했느냐 체크를 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 주식주들이 사실 이 지표는 어려운 지표는 아닙니다. 그럼 JYP는 언제쯤 잡으신 거예요? 실적도 좋고 모든 면이 좋고 너무 사고 싶은데 이거 지금 사기에는 애매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계속 지켜봤는데 RSI가 30m로 빠지는 거예요. 이거 매수 구간이구나. 매수를 딱 했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됐다? 쉬지 않고 주가가 막 올라오기 시작하고. 그러면 매도는 언제 하면 될까요? 70 넘어갔을 때? 그렇죠. 과일 구간에서 데드 크로스가 나왔을 때. 그래서 JYP 엔터테인먼트는 완벽하게 RSI 지표를 가지고 매수 매도를 대응했던 종목이었습니다. 고점과 저점 파악에 유용한 RSI 활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하시고 채널 추가해주세요. 돈 버는 보조지표 탑3. 아니 뭘 쓰면은 이렇게 큰 수익을 계속해서 거두는 건지. 라민 씨가 좋아하는 조금 단기 성향의 사람들한테 상당히 유용한 지표입니다. 단기 50%라고? 솔깃하는데? 세 번째 보조지표는 무엇일지 볼게요. 볼린저 밴드로 로보티즈 55% 수익. 볼린저 밴드는 주가는 내 팔 안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이야기냐? 팔을 벌리면 여기밖에 안 벌어지죠. 그죠? 주가도 이 안에서 움직인다라는 이야기예요. 볼린저 밴드의 가장 특징은 뭐냐면 상단, 중단, 하단 세 가지 선이 있는데, 볼린저 밴드 주가가 상단선을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다시 안으로 들어온다. 하단선을 밑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다시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볼린저 밴드를 활용을 할 때는 뭐다? 이 단기 추세 매매에 적용을 할 수 있다. 지금 차트를 딱 보게 되면 원 동그라미 쳐놓은 데를 보게 되면 하단 볼린저 밴드를 주가가 어떻게 됐다? 이탈을 했죠. 이탈을 했는데 그 다음날 보면 어떻게 된다? 하루 만에 주가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주가가 이탈했을 때 밑에서 매수하면 그 다음날 바로 매도하면 됩니다. 하루 만에 수익이 날 수 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 스윙 매매를 할 때 이 밴드의 폭도 꼭 보셔야 됩니다. 밴드가 벌어진다는 것은 힘의 크기가 세진다. 밴드가 줄어든다는 것은 힘의 크기가 줄어든다는 이야기인데, 주가가 올라가면서 밴드의 폭이 벌어진다고 하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추가 매수를 해야 되겠죠. 주가가 하락을 하는데 밴드가 벌어진다는 것은 하락하는 힘이 강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네. 세 번째는 볼린저 밴드로 박스권 매매도 가능합니다. 우리 주키즈들이 급등, 급락, 이 변동성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우량주 한 종목을 가지고 넣었다 뺐다 하는 박스권 매매도 상당히 유용한 방법이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볼린저가 일정 크기로 유지가 된다고 하게 되면 주가는 항상 뭐다? 상단에서 떨어지고 하단에서 반등하고 돌파는 절대 안 합니다. 왜? 힘이 없으니까. 간단합니다. 밴드 하단에서는 매수, 상단에서는 매도, 하단에서는 매수. 한 방에 큰 수익률을 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박스권 내에서 누적 수익률을 올리는 방법도 상당히 유용하다는 것을 제가 오늘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은 55% 수익을 봤던 로보티즈는 네네. 이 볼린저 밴드를 어떻게 활용하신 거예요? 밴드를 보게 되면 이미 뭡니까? 1월 달부터 벌어지기 시작하죠. 제 입장에서는 밴드 상단에서 매수하는 건 상당히 부담스러웠겠죠. 2월 중순이 되니까 주가가 어떻게 된다? 좀 조정이 나오면서 밴드 하단까지 주가가 내려오더라고요. 그리고 밴드도 조금 줄어든 상황이었어요. 이 타이밍은 이게 매수 타점이 맞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밴드는 갑자기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로보티즈는 언제 매도하셨어요? 여기서 제가 팁을 하나 가져와요. 어떤 팁이요? 급등주 매매하는 팁. 오, 그래서 기가 솔깃하죠. 솔깃하죠. 우리가 주가를 보게 되면 가끔씩 과일 구간에서 계속 전진하는 종목들도 있죠. 시장이 핫하다 또는 완전히 트렌드다. 대표적으로 전기차 같은 애들. 네. 그러면 볼린저 밴드를 상단을 돌파했다고 해서 팔아버리면 그 다음날 또 올라가는 경우도 사실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용하는 게 뭐냐면 이동평균선 중에 가장 가벼운 5일선. 5일선이 깨지지 않는 이상은 홀딩 전략이에요. 그래서 제가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5일선을 주가가 하향 돌파했을 때 그때는 차익을 했고요. 그 위에 주가는 중단선까지 쫙 밀리는 그림들이 나왔습니다. 앞서 알려주신 볼린저 밴드 그리고 RSI 일목균형표를 네. 교수님이 다 보시고 네. 요즘 좀 괜찮다, 이 종목 진짜 노리고 있다, 이런 종목이 있어요? 네, 오늘 제가 딱 그런 종목을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향후 하반기에 엄청나게 기대가 되는 종목. 일목균형표를 보니까 또 그림이 괜찮아요. 이 보조지표로 찾은 종목들이 네네. 상승률이 좀 높잖아요. 네네네. 그럼 그 종목도 상승률이 굉장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가장 좋아질 업종은 뭐다? 반도체입니다. 이 회사는요, 반도체 리드 프레임과 기판을 만드는 회사예요. 최근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미국의 테슬라 앨런 머스크를 만났죠. 거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향후 전장차 부품에 대해서 협력 관계를 진행하겠다, 이런 이슈가 나왔습니다. 이 회사는 이 전장차 부품의 가장 핵심적인 국내 반도체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이 종목이 탑이에요? 리드 프레임이라는 이 부품 관련주에서 전 세계 점유율이 ELF 같은 경우는 세계 점유율 1위, SLF 같은 경우는 세계 5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도까지 전 세계 1위의 리드 프레임 목표를 가지고 지금 성장해 가고 있는 회사다. 이 회사의 매출을 보게 되면 대부분 해외 매출에서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국내는 2%, 해외에서 98%의 매출을 발생을 한다. 결국은 해외에서 더 인정받는 기업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3천억, 4천억, 5천억, 6천억. 제가 지금 알기로는 조만간에 이제 1조 매출액에도 도달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2019년도에 영업이익이 270억이었는데 2022년도에 영업이익이 2,044억. 대략적으로 9배 이상. 그만큼 이 회사의 성장률은 어마무시하다라는 거죠. 왜 이만큼 이 회사가 강하냐라고 하게 되면 우리 반도체나 이런 회사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정설이에요. 2021년도에 500억의 정설 투자금을 집행을 했었는데 그게 올해 연말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액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또 한 번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도 3,185억이라는 추가 정설 투자를 하게 됩니다. 2년, 3년 사이에 거의 3,800억, 4천억 가까이를 투자를 하고 있다. 그만큼 향후 이 전장차 시장에 대해서 세계 점유율 1위를 확보하겠다. 또 매출에 대한 기대감도 엄청 높은 거죠. 이 회사 현재 주가는 조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미래 주가를 한번 보게 되면 미래에 어떻게 된다? 여전히 빨간 구름이 존재하고 있고 주가도 갓 구름대를 돌파를 했죠. 저항을 돌파하기 전의 종목보다는 저항을 돌파를 한 종목이 주가는 더 잘 올라가는 법이에요. 물리목 구간에서 이 종목을 매수를 한다고 하게 되면 최소 50% 정도는 저는 충분히 수익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원영 교수님의 반도체 국사주가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하시고 채널 추가해주세요.